이번에 준비한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보통 천추태우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 있으세요? 앞에 설명 듣고 드라마 이렇게 악녀. 나오면. 네. 막 약간 독재자 네.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천추태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부분으로 좀 추리를 해봤습니다. 악마 아닌가? 악마? 진짜 세야지. 그지? 네. 어마어마하게 세야 돼. 네. 바로 천추태우의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오! 아, 남자였어? 네. 천추태우가 경종의 세 번째 부인이었을 때 5명이었다고 했잖아요. 5명 중에 유독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제 아들이 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남편이 죽고 왕은 또 자기 아들이 아니라 딴 사람 자기 친오빠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서럽다. 죽고 자식만 이렇게 있는데 또 자기가 살던 집에선 나가야 돼. 그때가 불과 20살도 안 될 때였죠. 그렇죠. 때예요. 그리고 어렵네. 이제 이 시절에 이제 천추태우 인생을 뒤흔들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라고 불렸던 이 남자가 바로 등장합니다. 아까 김종민 씨가 얘기했던 그 특이한 이름 바로 김치향입니다.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에 비해서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좀 자유로웠어요. 이혼도요? 자 그래서 궁 안에 있었으면 못 만나죠. 네. 근데 궁 밖에 나가게 되면서 뭐 아들이 태어나고 왕비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사랑과 기침은 절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와 이거 뭐 정말 닭살도 사람. 기침과 같은 사랑이 찾아온 거죠. 아 참을 수 없어요. 하긴 이게 나이가 어리잖아. 굉장히 막 그러니까요. 열정적인 나이예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보통 이렇게 언제 처음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아, 그렇지. 어디 거기가 카페였냐, 클럽이었냐, 어디였냐. 누가 먼저 좋아했냐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 뭐 실수와 우연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사실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역사에는 남의 연애에 관심이 없거든요. 아, 그거 안 나왔구나 자료가. 아, 그러니까 연애한 나중에 것만 나왔구나. 김치향이 건데. 일정 영역에 올라간 것과 관련된 기록은 비교적 자세한 편인데 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향과 또 천추태우가 어울리는 걸 보는 누가 굉장히 불쾌했죠. 친오빠. 왜요? 태우인데 왕인데 그런데 또 외간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이제 와서 그런 거를 뭐. 왕비잖아요. 이 왕비 출신인데 저 왕비고 왕비는 이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괜히 이게 소문이 나고 이러면 자기 위치까지. 자기 친여동생이거든요. 친여동생이에요. 그럼 이제 김치향은 또 참을 수가 없어요. 또 천추태우는 만나고 싶어 하고. 와 이거 그럼 불같은 이제 사랑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치향이 또 승려로 변장을 해서 들락날락했다. 근데 이제 김치향이 원래 승려였는지 아니면 승려 행세를 했는지는 사실 명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정신과에서도 보면 스트레스 수치를 쭉 보면 1위가 바로 사별이에요. 진짜. 그래서 인간이 견디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다 무너진 상태에 지금 김치향을 만났어요. 그럼 그 자리를 김치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과연 쉽게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 못 헤어질 것 같은데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미망인이 있고 그 죽은 남편의 친구가 위로해 주잖아요. 장례 네. 자체에서. 맞아요. 위로해 주다가 갑자기 갑자기 격정. 아주. 극장에 개봉된 영화입니까? 아니면 아 그런 영화들 그런 문학들도 많이 아니 있어요. 근데 상당히 실제로 많아요. 그것도 연애할 때 만약 여사친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를 공략하라는 말도 있어요. 들어갈 그러면 때.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천추태우도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 김치향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기의 남편의 빈자리 그리고 아들의 빈자리 이런 빈자리들을 김치향이 친구처럼 남편처럼 다 채워줬기 때문에 정말 찐사랑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친사랑이네 그래도. 근데 지금 얘기한 거를 들어보면 가스라이팅이 연상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잘하느냐, 나쁜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잘해요. 왕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남성과 여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전형적인 남성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섭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그리고 그치, 이게 만약에 딱 됐다가 이 사람이 나쁜 남자야라고 여성이 판단해서 헤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천추태우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종 친오빠죠. 친오빠가 천추태우랑 김치향의 관계가 깊어진 걸 보고 김치향을 멀리 귀향을 보내버려요. 떨어지면 더 애틋해지는 거죠. 맞아. 이 사람이 이게 반강제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의 좋은 지점만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다. 그 시점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성종이 죽고 그 다음에 천추태우의 아들 목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친오빠가 임금이었을 때는 이제 남자친구 귀향을 갔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겠어요? 데려와야죠. 데려와야지 맞아. 다시 만나야지. 아니 그 그때까지 그러면은 천추태호하고 김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계속?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물리적이나 시간적인 거리는 한순간의 먼지 원래- 조각에 불과해요. 아니 원래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 근데 미화돼요. 그래요? 네, 싸운 것도 미화돼. 떨어져 있으면. 그러셨어요? 김치향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제 컴백을 했고요. 개성으로. 그다음에 또 목종이 자기 엄마 저기 목종을 보기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추전이라는 곳이고요. 우리가 이제 천추태후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 이런 것보다는 천추전이라는 것에서 좀 연관이 된 거죠. 천추태후한테 지어준 그 집의 이름이 네, 결국 천추태후를 우리가 천추태후라고 부르는 이름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천추전에 사는 태후. 네. 그래서 이거를 천추태후예요? 예, 이렇게 된 애인도 있고 네. 아들도 잘 키웠고 그럼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딱 그쳤으면은 그냥 그 고려의 희대의 러브 스토리, 애틋함 뭐 이런 걸로 딱 남았을 텐데 아들이 왕이 딱 올라갔을 때 천추태후의 태도가 여느 왕태후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18살이면 아드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고 물러나야 되는데 제가 좀 예전에 들은 바가 있으니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런 톤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뭐 엄마니까. 섭정을 안 했겠다. 섭정을 시작했죠. 또 김치향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전 제일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김치향이? 이제는 목종도 어머니 눈치를 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치향을 만났고 그러니까 굉장히 버라이어트하게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천추태후가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서면서 이 누나가 아주 걸크러시네요. 자, 그럼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정황 네. 얼마나 대단한지 황재성 씨가 한번 멋들어지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관리의 인사권이 모두 김치향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그의 친척과 일당들이 온통 요직을 차지하였으며 세력이 온 나라에 끼쳤고 뇌물을 공공연히 챙겼다. 꽁냥꽁냥 좀 약간 비운의 남녀 같은 느낌이었는데 뭔가 천추태후도 조금 이상해진 것 같고 아니면 둘이 김치향도 조금 이상해진 것 같고 뭐 원래 이런 분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고려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막 맞아. 사랑하고 사랑꾼이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뭐 그 오빠인 성종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아들이 있었다면 자기의 아들한테 순서가 안 왔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헤어질 때쯤에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때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천하가 열렸다 해서 다시 이제 들여오고 뭐 관직에 다 올리고 뭐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악당처럼 행동을 한 거겠죠. 가비 씨 때문에 제가 긴장해야 되겠네요. 아유. 김치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형적인 요즘으로 치면은 저기 뭐죠 비선실세 같은 국정농단. 그죠? 맞아.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관점이 들어가는 건데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짜릿했는지는 당사자들도 너무 잘 알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김치향이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지 않았나. 여기 보면 밤낮으로 같이 놀아놨다고 했잖아. 어울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가 통제가 시간 통제거든요.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지금 맞다. 네, 카톡으로 왜 일이 안 없어져?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김치향이 일종의 자기 옆에 두고 통제를 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치향 입장에서는 이 사랑에 찐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죠.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던 겁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김치향이 막 천추태후를 등에 업고 비선 실세가 됐다고 해도 왕위의 목종이 지금 있잖아요.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 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면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네. 목종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당시 이제 그 마지막 말년까지 보면 한 30살 넘도록 목종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자식을 더 못 낳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후사의 선택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저쪽에 내가 지금 중으로 보내놓은 조카. 그래. 그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예, 2번 목종과는 다르지만 내 아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2번이네. 100% 2번이지. 2번.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다 좋은데 그럼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빠가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왕족이 아니야. 아빠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승려가 된 조카는 아빠도 이제 왕실 사람이었잖아요. 네, 엄마도 맞아요. 그렇고. 뿌리는 있죠.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봤을 때는.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남자 쪽 중심의 조선시대 관념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조선시대 관념으로 고려시대를 바라봤던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머니가 천추태후니까 김치향의 아들 말고 천추태후의 아들로 봐라. 아, 그러니까 목에도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올리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거 네. 보면은 이 걸크러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망 넘치는 사람인데 평생 한 남자만 사랑하는 거는 좀 사실 좀 캐릭터가 좀 안 맞긴 한데 그죠, 캐릭터가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다른 느낌이 예, 들어요. 야망이 있는데 맞아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 진짜 힘들 때 김치향을 의지한 건 확실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팩트. 예, 예. 그런데 욕심과 야망이 많은 천추태후가 아무런 의심이 없이 네. 일평생 순수한 마음으로 예, 김치향을 사랑했느냐. 또 이게 감독의 이제 시선. 제 의견은요. 네. 실제로 야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고지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시. 실제로 권력을 가질 때 가장 필요한 게 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가족끼리 묘주의 위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향을 이용을 해서 내가 나서지 못하는 것들을 시키기에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은 지금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 사랑은 편이죠. 아니고, 사랑은 아닌 거 김정국 같아요. 저랑 지금 3대1. 천추태후가 처한 위치가 여기에서 사랑 노름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연히 사랑에 빠졌지만 이왕 아들까지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그걸 필연으로 만들어서 나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바꿨을 거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원했을 수도 있죠.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남자와 다시 헤어지지 않고 내 아들이 이 김치향과 사이에서 낳은 내 아들이 우리 사랑의 결과물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권력을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더 탐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치향과 천추태후와 그 어린 아들 세 사람은 결국 한 배를 탔어요. 네, 한 배. 예,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랑의 차원을 그 다음에 넘어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 김치향을 언제부터 그러면은 천추태후에게 가스라이팅을 좀 시작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천추태후와 헤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아마 김치향은 속으로 뭔가 작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둘이 강력하게 사랑을 하면서 결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사실은 심리적인 지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사랑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좀 명확하게 제가 좀 근데 정명섭 지적하고 작가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싶었어요. 천추태후는 진짜 사랑을 했다. 그걸 이용해서 김치향이 가스라이팅을 한 거다. 김치향이 나쁜 남자. 자, 우리 남녀의 뒤틀린 사랑과 또 모성애, 권력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가스라이팅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싸하기도 하고 네. 왠지 좀 씁쓸합니다. 네. 예.